네, 안녕하십니까. 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장난 아니게 춥습니다. 그 장난 아니죠? 네. 오늘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좀 좋은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네네. 몇십만 원 하는 거. 네, 약간 그게 없네. 이번, 그게 없어. 이번 불프에 사셔야겠네요. 안 사죠? 왜? 저는 옷을 별로 안 사요. 아, 그런가요? 워낙 옷을 사는 건 별로 본 적이 없죠, 전혀. 네네. 소비 생활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도 유일하게 소비하는 추운데 거 옷은 사야죠. 아니요, 춥게 지내죠. 네. 근데 오늘은 저는 하나 있는 게 얇아요. 지금 보시면 네네. 우리 와이프가 맨날 사주지 않으면서 네. 뭘 그런 거 입고 다니냐 그러거든요, 애들 같이. 네.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춥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택시 아침에 타면 택시가 따뜻하잖아요. 네네. 근데 택시 아저씨 그 기사님이 오늘 집에서 바로 나오셨어. 어. 그래갖고 약간 워낙 우리 집에서 택시 기사님 집이 차 타고 오면 3분도 안 걸려. 네네. 까지 덜 따뜻해진 거야. 네. 그래서 슬쩍 물어봤네. 기사님으로. 네. 오늘 집에서 바로 오셨어요? 그랬는데 우리 집이 한 5시 15분쯤 오시거든? 네. 근데 보통 3시쯤 나오셔서 일하시는데 네. 오늘 3시에 나왔는데 차가 꽁꽁 얼어갖고 아침에 앞에 뭐가 붙어도 그래갖고 꾹물어갖고 겨우 4시에 나왔다 그러더라고. 4시에 네. 준비해갖고 바로 오셔갖고 춥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시청자분들 건강히 주의하시고요. 네. 그럼 주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든지 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감기 조심하고요. 특히 어르신들 독감 주사 예방 안 마시면 네. 꼭 마셔야 된다는 거. 특히 어르신들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시간 됐는데 시장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일단 오랜만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재개가 되고 있다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그 액면으로 보면은 오거레일인데 오거레일이 아니죠. 왜냐면 이제 그 블럭딜 돌아간 거를 제외한다라면은 그때 동부화재 거. 예, 동부화재 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11월 10일 이후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수하기 시작한 게 11월 10일이고 거래소를 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래소에 대한 매수가 거의 한 그 12거래일 만에 외국인 매수에 대한 쪽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제 그 셀트리온, 네. 뭐 바이로메드 뭐 이런 기업들을 사더라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뭐 CJ E&M,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국인들 그 매수한 금액 그쪽 상위 한번 볼까요? 아예 네, 종목을 좀 한번 봐주세요. 볼 텐데요. 네. 11월 10일부터 코스닥에 대한 매수가 시작이 됐는데 11월 10일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한 종목군을 보게 되면은 매수 1등이 지금 셀트리온입니다. 네. 매수 1등이 셀트리온, 2등이 바이로메드, 네. 테라세미콘 AP 시스템, 그러니까 네. 제약바이오, OLED 관련주, 그 밑에 그 외국인 한번 볼게요. 네. 외국인 보게 되면 셀트리온, CJ E&M, 바이로메드, 코롱생명과학, 인바디, 파트론, SFA, 이오테크닉스 이런 걸 사고 왜 있거든요. 그 얘기 안 하니? 어떤 거요? CGV. CJ CGV가 아직 안 사고 있어요. 저 밑에 있을 거예요. 저 밑에 있거놓고 하는데 저 유일한 관심주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근데 CJ CGV가 지금 잡히진 않고요. 그 CJ CGV는 거래소잖아요. 그래. 전 거래소 봤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지금 말씀을 드린 죄송합니다. 거고요. 네. 저기 밑에 그 CJ CGV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거 거래소 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 동안에도 뭐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네. 그다음에 SDI 이런 거를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빨리 그분 네. 좀 모셔와. 누구? 긴급 전화 연결해야 돼. 누구? 요새 또 한 분의 하여튼 2부 시간이 좋잖아요. 네네. 저희가 네. 오늘 나오신 분도 좋지만 네. 2부 시간에 박영동 우리 영동 형님 네네. KC그린홀딩스 난리 났어 지금. 네네. 오늘도 4% 올라가고요. 네네. 지금 한 3일째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또 가시잖아요. 네네. 프랑스 알아요? 네, 이번에 또 가시죠. 이번에 가시고 두 나라를 가시거든요. 네. 파리에 가시고요. 파리에 이번에 30일 날인가 29일 날 출국하셔갖고요. 30일부터 행사거든요. 기후 그 회의가요. 그래서 이건 아주 상당히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에서. 왜냐하면 네. 그거가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SDR 편입이랑 맞바꿨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국 뭐 이런 거 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네네.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고. 우리 또 영동이 형님이 얘기하신 캐시 그린홀딩스 네. 이거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네. 오늘 아침부터 거래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기후협약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에 대한 상승, 그러니까 뭐 신성으로 시작하는 그런 쪽들, 태양광 쪽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에 대한 쪽들이 상당히 서부장님 순표는 로브스타. 네, 그런 네. 쪽도 좋고 지금 OCI 머티 다시 한번 10% 상승에 네.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머티 형님. 100%인지 이거 100%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태양광 쪽 섹터에 대한 쪽들이 네. 어쨌든 기후 변화 관련돼서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 순환매에 대한 흐름이 계속 돌고 있는데 조선주조차도 지금 낙폭과대 순환매에 대한 흐름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리고 로버트. 또 하나가 네. 이제 시장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5%를 오르고 있는데 어제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이슈에 대한 부분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칭화 유니그룹에서 SK 하이닉스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 가능성 이런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글쎄요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SK 하이닉스가 왜 굳이 칭화 유니그룹하고 기술을 내줘가면서 조인트 벤처에 대한 중국을 같이 먹자는 얘기죠. 중국을 같이 먹자. 그럼 기술 뺏기고. 아니 기술 같이 하는 걸 뺏기고 설리고 어딨어 글로벌 시대. 기술을 뺏기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회장님의 이슈에 대한 뜻이 쪽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갈지 모르잖아. 네네. 그래서 그게 의심해? 이슈로 올라가고 회장님의 있습니다. 뜻으로 의심해? 아니 뭐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건데 그거는 당장 실적조차고 앞으로 그걸 뺏겨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슈로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로봇 관련해서는 저희는 뭐 계속 저는 이제 내년도에 핫 이슈라고 계속 네네. 말씀드렸고 뭐 빠르다 어쩌다 얘기하지만 네. 로봇스타는 뭐 좋다고도 서부장님이 워낙 말씀하셨잖아요. 네. 키움증권의 슬러거 그죠? 서부장 얘기했죠. 네네. 로봇스타가 있겠고요. 서부장님은 별로 말씀 안 하지만 또 이기호스가 은근히 자동화, 공장화, 로봇 할 때마다 얘기했던 주식이 있어. 네네. 뭐야? 그 주식이 꾸준하게 SFA? 은근히 오른다. SFA. SFA. SFA도 지금 꾸준히 올라. OLED 장비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렇지. 네. 네. 하여튼 SF에도 여러분들 하여튼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계속 보셔도 나쁠 거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특징주 좀 한두 개 좀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징주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보스타 이런 것도 역시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 sek터에서 보게 되면은 뭐 여전히 뭐 그나마 좀 좋다라고 네. 좀 볼 수 있는 게 네. 제약바이오 여전히 뭐 좋은 형태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OLED 관련주들이 네. 아주 강한 네. 강세에 대한 흐름들, 네. 이오테크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강한 형태에 대한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의미는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LIG 넥슨이 깔끔하게 최고가에 네네. 나왔다는 거. 그리고 네. 오늘 또 어제 신규 수주권 했잖아요. 네. 근데 뭐 내용이 뭔가 제가 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 알 수가 없는데 이번에 어디서 발주했는지 아세요? 어디서 자세히 읽어보는 분도 아세요? 이게 400 몇십억 수주했는데요. 네. 발주처가 국방강의 연구소예요. 네. 국방강의 연구소고 잘 보면 이게 뭐냐면 레이더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게 모르겠어요. 한국문화서에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게 하여튼 이게 여기가 상당히 의미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미국에서는 계속 이슈가 있어요. 그 CNN에서 더 세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네.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따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뭐 말도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CNN에서는 뭔 소리냐 절대 아니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어떤 긴장 관계가 획도되고 있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미국이 완전히 터키에 손들어 넣어주는 건데요. 지금 분위기는 미국이 터키 편 든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하면서 이제 비행기라든가 하여튼 전투기 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이 많더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방위산업 좀 보셔야 되겠다. 시장에서 특이한 이건 좀 이따 하죠. 뭐예요, 하나? 아니 뭐 장애 주식 관련돼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좀 이따 하죠. 예. 바로 이분 오셨으니까 그럼 이분 얘기하고 잠시 다른 요 코너 지나고 나서 지금 마저 못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정신 아침판 코너인데 김성훈 과장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떤 사람인지 말이 필요 없죠. 그죠? 말이 필요 없고 지난번에도 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현대 LE를 제외한다라면 현대 LE도 근데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얘기하면 안 돼. 네, 그래도 얘기하면 안 됩니까? 뭐 타. 부정타가 부정탈 써 있어. 일단 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는 있습니다. 오히려 한 네. 8만 원 정도 가면 그다음에 얘기했습니다. 네, 네. 지금은 그래서 아직 멀었어.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네. 김성훈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거 내가 말 못하겠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니요. 오히려 말 안 해서 다행일 줄 알아. 왜냐면 이게 오히려 부정탈 수 있어 그런 것들이요. 뭐 비정상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이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 전체적인 시장 트렌드에 앞서서 네. 시장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일단 뭐 매크로 변수 여러분들 현재 신경 쓸 게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국내 시장 보시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최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나왔었던 가장 큰 특징을 한 키워드로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세 글자죠. 순환매.
그렇죠. 네. 떨어져야 될 자리에서 종목들이 쌍바닥 혹은 뭐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시장이 빠르게 네. 저점을 잡아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 파리 테러 사건이 나오고 나서 그 영향을 우리나라만 봐하잖아요. 해외 시장 오히려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악재가 나왔을 때 그것을 호재 혹은 무시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일단 뭐 저점을 잡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파리 테러가 오히려 시장의 저점 확실하게 한 번 더 투심으로 하여금 잡아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이성 교수님 네. 한 얘기네. 딱 그거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낙폭과대 종목들 다 막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하다못해 네. SK 하이닉스마저도 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오늘 SK 하이닉스 뭐 여러 가지 악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글쎄요 이런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산타랠리? 산타랠리? 네,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의 산타랠리지 지수에 대한 산타랠리도 할 수 있나? 어쨌든 간에 산타는 2년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네. 2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네. 우리 애기가 어저께 그렇거든요. 큰 애기는 산타 할아버지 저 선물 주세요. 토닝 메카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매일 아이또 터닝 메카드야? 많이 사줬잖아. 또 사달래요. 다른 걸로. 그리고 작은 아들은 산타가 뭔지 모르니까 네. 산타 할아버지를 때려주고 싶다고. 왜? 자기한테 지금 선물 안 준다고 당장. 산타 할아버지 맴매하러 가야겠다고. 대박이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산타랠리에 대한 가능성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좀 꺼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또 그 연말에 이게 뭐 미국 금리 인상이 있는데 뭔 말이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상 보시면 미국 금리 인상은 이미 당연히 기정사실을 하는 걸로 모두가 막 억셉트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시장의 후재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2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여전히 열려놓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 S대 편입 네.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내일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사이버 먼데이 있는데 분명히 역대 최고치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요즘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자신감 역시도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미국 시장이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요즘에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우리 시장 내에서는 다만 다 같이 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 같이 가는 시장은 아니겠죠. 네네. 여전히 그 안에서 수익률에 대한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을 해야 되냐, 낙폭과대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 주도 업종에 들어갈 것이냐, 어떤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나마 네. 덜 소외돼가 되고 시장 수익률을 갖다가 한 1%를 더 초과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체 시간 관련 얘기했고요. OLED 얘기 좀 네. 해볼까요? OLED. OLED 얘기. 워낙 얘기 많이 하는데 전 약간 의구심이 아직도 남아 있어 솔직히. 네. 근데 카드 얘기하니까 근데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2018년도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 2018년도 LG한테 준비하라고 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다 같이 세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 OLED 얘기는 여기서 한 달 전인가요? 네. 3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네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시장의 묘미는 뭔지 알아? 매일 얘기도 새롭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좀 정리 좀 한번 정리 깔끔하게 해주세요. 깔끔하게 네. 해주세요. 깔끔하게. 일단은 지금 그 중국이 LCD를 담당을 이제 하잖아요. 네. 중국은 이제 LCD, 우리나라는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어디 쪽에다 포커싱을 맞춰야 되느냐 해서 유일하게 살 길은 플렉서블 OLED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LG 그 아이폰 7도 아니고 아이폰 2017년이면 아이폰 8 네. 정도 되겠죠? 네. 아이폰 8, 아이폰 8S 정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쪽에 OLED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워낙에 LCD보다 많잖아요. 장점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데 왜 그동안 안 썼냐? 수율에 문제가 있었어요. 수율이 안 나왔거든요. 단가에 문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못 쓰다가 최근에 이제 OLED에 대한 부분들이 고가 폰에서 중저가 폰으로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흐름들에서 애플도 이제는 서서히 이걸 OLED 채택을 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잠깐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LGD에다가 이제 5조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여하튼간에 이제 OLED는 이제는 하나의 좀 크게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형 패널 회사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TV겠죠? 네.
TV가 이제 본격적으로 OLED TV가 이제 공급이 되는 시기가 아마 2017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대형 TV에 OLED에 들어간 것 자체가 혁신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LGD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나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의 TV 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가를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OLED 이쪽으로 고급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OLED를 갖다 일부러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애플의 어떤 아이폰 그 7S나 AS에 대한 OLED 공급 가능성 더하기 TV 시장에서 OLED TV의 본격적인 공급의 증가가 네. 2017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OLED TV나 OLED 관련주들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물류 장비 쪽에서는 SFA와 톱텍 이 두 종목이 있고요. 톱텍이 여기도 또 들어가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봉지 장비라고 있어요. 봉지가 뭐냐면은 증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감싸는 거예요. 봉지로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봉지? 그러니까 네. 진짜 봉지? 네, 봉지예요. 감싸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봉지 랩 하는 네. 거는 랩 그래서, 싸는 거. 예. 네, 그래서 봉지 장비가 있는데 이게 뭐 AP 시스템과 그리고 뭐 LIS 원액 IP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여기도 SFA 또 들어가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또 자세히 세세하게 들어가면 웹 장비나 뭐 검사 장비 등등이 있는데 AST, 제텍, K시텍, 뭐 세미시스코, K맥, SNU, 로치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있고 소재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나노신 소재가 있는데 네. 이거 종목 다 보지 마시고 탑픽만 보세요. 그러니까 탑픽은 너무 많아. 탑픽은 AP 시스템, 톱텍,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덕산 뭐요? 덕산, 네오룩스, 상장사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열처리 장비에서는 비아트론, 테라세미콘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렇게 딱 5개, 4개, 5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FA는 SFA는 이제 물류 쪽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래요? 이제 뭐 증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받겠지만은 네. 살짝 중심에서 살짝 비껴나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아무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물류 장비는 LIG 인베니아가 있고요, 뭐 마바코, 신성 FA 이런 거 다 상장해요? 네, 네. 동아 일텍 있고요. LIG 인베니아 네. 독보잡이네. 증착 장비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갑자기 튀었죠. LIG 100%고. 예, 이오 네. 테크닉스 역시도 최근에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 K시텍 DMS, 신성 FA. 그래서 신성 FA 오늘 뭐 신성그룹 쪽 날아가고 있어요. 신성도 그룹이에요? 예, 네. 신성 FA, 신성 솔라에너지, 신성 또 뭐 있지? 아, 신성 솔라? ENG. 네. 예, 뭐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고 난리도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신성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중국 쪽도 봐야 돼요. 한국이 OLED를 담당한다라면은 중국은 이제 LCD 중저가 LCD를 담당하잖아요. 거기서는 관련된 기업이 중국의 유일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세 중에서 베셀이라고 있습니다. 베셀. 베셀. 배셀. 네. 조그만 예, 종목이죠. 인라인 시스템 올해 6월달에 상장했어요. 100% 아니고 네. 100%네 이 사람아. 100%네. 땡이네 땡. 들어 네. 못 아니, 들어친 걸로 하세요. 아니 뭐 키우면서만 100%딴 데는 아닌데. 뭐. 아니요 여기서 말하면 금지야. 네네. 잘려. 네. 신규 상장 중인데. 아니 상관없어. 네. 난 그런 거 몰라. 네. 100%는 하면 안 된대. 실적 잘 나오는데. 아니 상관없어. 아무튼 뭐 이렇게 거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라면은 일단은 뭐 OLED는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년이 5년의 해이기 때문에 근데 내년까지는 아니고 내년 한 상반기 네네. 3월 1분기까지가 조금 모멘텀이 거의 다라는 주가에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하여튼 저도 이제 관심인데 하여튼 어찌됐건 우리 영동형 님이 또 얘기하신 네. 건데 하여튼 기후협약권 혹시 네. 얘기 아세요? 그럼요. 네. 네. 30일이죠. 네. 파리에서 21차 유엔 기후 협약이 열릴 예정인데 두 가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기후 협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분명히 강제성을 띠겠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두 가지죠. 기존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군들이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해서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군들이 무엇이 있는지 두 가지 나눠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경우에는 결국은 피해를 보는 쪽은 소재 산업이겠죠. 대표 철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철강 얘기를 하면서 소재 산업 얘기하면서 중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소재 산업 쪽에서는 워낙에 그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뭐 부채비율 높고
한계 기업의 어떤 우리나라의 대우조선 해양처럼 중국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포스코나 이런 쪽이 그나마 조금 반사 이익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뭐 크게 큰 모멘텀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기후협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새롭게 떠오르는 신성장 산업이 어디가 있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세 가지죠.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전기차.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태양광의 경우에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얘기하면 하나케미칼, 신성솔라에너지 딱 두 개만 보시고요. 네. 대장주는 하나케미칼이죠. 하나케미칼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괜히 신고가를 경신한 게 아니에요. 내년 나 더 가겠다라고 딱 자기를 알려주는 신고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큐스의 실적이 점점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일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신성솔라인이 탐방을 갔었을 때 그런 얘기를 업계 관계자분들께서 지금 뭐 3개월을 풀캡하로 이미 원래 상반기부터 돌아오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지금 미국은 이미 그 기가 팩토리 얘기 나면서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맑은 날씨일 때는요 하루 발전량의 50%를 무려 태양광이 담당을 합니다. 네. 이미 전 세계 시장은 태양광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의 판도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S 침공을 하네, 전쟁을 하네 해도 전혀 뭐 흔들리지 않자 시장이요. 과거에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거는 유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는 더 이상 나올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낮아졌기 때문에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스마트 그리드 ESS 네.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코엑스에서 네. 2차 전지 박람회 제가 다녔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 머리에도 안 들어가는 헬멧 쓰고 그거. 네. 사진은 여기서 뿌렸습니다. 네. 사진 여기서 뿌렸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인도 사람 같아. 네. 인도 영화 보면 꼭 그런 사람 나오잖아. 모자 쓰고. 책이 엄청 근데 모자 그잖아. 네. 인도 영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간인가 영화 나왔던.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솔직히 거기 네. 그때 갔을 때 네. 전기차를 좀 기대로 갔었어요. 근데 갔을 때 한 바퀴 싹 둘러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기업들이 네. ESS 스마트 그리드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LS 산전부터 해가지고서 뭐 다 이미 뭐 삼성 SDI 뭐 다 ESS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에너지 효율,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는 다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ESS가 결국은 에너지 저장 장치잖아요. 네. 테슬라 여러분들이 그 파워월, 파워팩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네. 이미 걔네 쪽에서는 스마트 그것도 디자인도 참 이쁘게 만들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에너지를 갖다가 뭐 저장 장치, 그러니까 쌀 때 네. 생산해서 비쌀 때 소모를 하는 그런 ESS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한 테마들이 한 번 더 불 것 같다. 근데 솔직히 이 ESS 하면 결국 2차 전지거든요. 네네.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역시도 운송 수단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기차 여전히 꾸준히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P&E 솔루션의 경우에도 안 내려오고 있고요. 또 하나 항상 보시면은 주도 업종의 경우에는요 확산이 돼요. P&E 솔루션과 상하프론테크가 치고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또 일진 머티리얼즈까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즉 시장이 지금 뭐냐면은 또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뭐가 있지? 막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 이미 주도 업종이죠. 네. 라고 좀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내년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시장 보실 때 제가 잠깐 그 첨언을 좀 숟가락 얹으면 이런 거죠. 그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눈에 잘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산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기업체들은 우리나라만 보고 비즈니스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거 있죠. 뭐 택배 사업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퀵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우리나라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이거 됐건 그 2차 전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전기 다 깔려 있는 나라, 100% 전기가 보급되는 나라죠.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IT 전기 안 들어가는 데가 있죠. 산코색 이런데 중국 뭐 말할 것도 없고 인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든지 물도 없어.
물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바다도 없고 뭐 한복판 있고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무도 없고 뭐 아무도 그런 쪽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ESS 얘기가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프로슈머에 우리가 몇 명? 41만 7천 명을 만들어낸대잖아. 네. 집에서 생산하면 그거를 뭔가 보관했다 팔든지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ESS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얘기 나오는 거다가 파워월 이런 거 비슷한 얘기인데요. 3,000불에 하고 그걸 갖고 있으면 전용 내내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랑 약간 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일조량이 기본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이렇게 크게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싸게 쓰고 있다 전기를.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만 보시면 안 된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가 2년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없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외국을 보라 말씀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잠깐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또 소통하는 방송인데요. 전 또 처음 들었는데 우리 그 휴메딕스 얘기했었어요, 저희가? 휴메딕스요? 네. 휴메딕스는 딱히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김프로 83님이 전문가님 휴메딕스 사라고 했었는데 질문 좀 해주세요, 앵커님한테 아니라는데 뭐 다른 분이 뭐 한국경제TV나 다른 데서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얘기한 적이 없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휴원스, 휴메딕스, 휴림스, 휴원스 그룹주들은요, 전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본다는 줄 알았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얘기해보자. 우리 또 성우님이 하면 생각나는 게 저거잖아요. 저가 요새 또 관심이 쏠려 있는 NIG 넥슨. 아니 이 양반 때문에 자기 1년 동안의 카드 매출을 이렇게 겨자를 봤더니 전부 다 편의점에 샀다고 그래서 DS 리테일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편의점 얘기 좀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저는 편의점 계속 좋게 보고 있잖아요. 네. 플랫폼 얘기를 네. 편의점 이꼬르 네. 플랫폼입니다. 네. 편의점 가서 음료 사 먹고 과자도 사 먹지만은 네. 그게 아니라 네. 편의점이 있는 장소나 위치를 보세요. 네. 도심 곳곳에 유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인터넷 은행 하반기도 실시하죠.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점포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점포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100% 은행 업무를 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오프라인의 업무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편의점이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CU 편의점의 경우에는 이미 무점포로 운영되는 이거 인터넷 특성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네. 멀티 생활 서비스 공간에 대한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내용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네. 한번 보시고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게 뭐냐 핀테크뿐만이 아니라 네. 앞으로 지금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위치적인 어떤 장점들을 살려가지고서 네. 핀테크뿐만이 인터넷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플랫폼의 역할로서 뭔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BGF 리테일, GS 리테일의 경우에는요 올 한 해 좀 많이 올랐다고 보지 마시고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네. 여전히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도 네.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전에 한번 여기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또 편의점에서는 뭐냐면 편의점 바로 옆에다가요 소규모 면세점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면세점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일본에. 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강남에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노래방이죠 가라오케. 예, 가라오케를 바로 옆에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편의점에서 물건 사가지고서 노래방 가가지고서 음주가마라고. 예. 이미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그때 난 그거 반댈세. 반댈세 그런 거 못하게 된다고 보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아이디어의 문제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에 무궁무진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플랫폼의 어떤 포인트를 잡으시고서 네. 편의점 음식들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또 하고 싶다면요.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요? 또 갔다 왔어요? 네. 나스미디어는 지난번에 갔다 왔죠. 네. 네. 나스미디어는 계속 봐야죠, 이거는. 봐야죠. 네. 나스미디어 때 오늘 뭐 또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사도 될 만한 자리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냥 주가가 떨어진 이유였다가요. 네. 나스미디어 주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우리가 다 공부를 해보고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떨어졌을 때 3분기 실적이 비수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근데 막상 실적 나왔는데 더 잘 나왔어. 네. 그럼 뭐 떨어진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네. 그나마 좀 찾아보니까 어떤 창구에서 네. 특정 그냥 어느 하나 쪽에서 그냥 비어냈다더라. 그것 빼고는 수급적 이슈를 제외하고는 전혀 회사에 전혀 문제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4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치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근거는
여러분들 최근에 광고 보시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있지만 네. 먹는 광고 빼고 요리사에 나오는 광고 빼고 게임 광고. 네. 클래시 오브 클랜이 게임 광고를 네. 처음 운영을 했어요. 네. 맞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그 지하철에 있는 것도 걔를 먼저 제공했죠, 그렇죠. 네. 작년에. 네. 네. 그러면서 뭐 차승원 씨도 게임 광고하고 뭐 정우성 씨도 게임 광고 이병헌도 하잖아.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이병헌도 하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없던 광고의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낸 거예요.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 은행이 새로 시작돼요. 광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하죠. 네. 이런 것들 다. 근데 인터넷 은행의 특성은 뭐예요? 모바일이거든요. 그렇죠. 모바일로 가야 돼요. 음.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나스미디어 업계 1위 나스미디어에게는 소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일단 무엇보다 실제로 잘 나오니까 저는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그 나스미디어도 완전 대표적으로 제가 주워 먹은 주식이잖아요. 네. 작년 벌써 봄 때부터 작년 2, 3월 때부터 이수영 교수가 형님 나스미디어를 보셔야 돼요. 해갖고 제가 이제 받아 모아갖고 네. 나름 기승전 나스를 해갖고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좀 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워낙 바탕되는데 분명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폭발적인 주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뭐 개인이 외국인이 됐건 진짜 외국인이 됐건 아무도 모르나 우리랑 상관없이 외국 형들은 이게 아무튼 핫 이슈예요. 네.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이거 그저께 나온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튜스데이니까 그저께 나온데요. 이게 우린 별로 관심 없고 이게 그 대세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해요, 저도. 네. 다만 외국인들은 신경 많이 써요, 지금 이게 바로. 이게 퓨처 오브 디지털 애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싸움이 붙었어요, 지금요. 그래갖고 지금, 구글 입장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요즘 보면, 그냥 뉴스, 텍스트에 나오는 그냥 그 광고 있죠. 네. 그거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막는 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막는 거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번에는 앱 있잖아, 앱. 네. 앱에서 앱 할 때 보면 그 스트리밍을 완전 강제 보게 하고 이런 게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광고하니까 단가도 세고 이러니까 물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이거조차도 막겠다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핫 이슈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긍정 부정도 아니고 주가는 싸고 이거 올라갈 거 실적 보면 싼데 외국인들은 회사에서는 이게 핫 이슈다 지금. 그것도 당연히 물어봤었죠. 네. 나스미디어에게 네. 돈을 주는 사람들은요. 네. 일반 개인들이 아니에요. 광고주입니다, 광고주. 그렇죠. 광고주죠. 그래서 네. 야 이런 이슈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고주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왜냐? 전통 미디어 체 뉴스, 신문, 광고, 잡지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건 대세라는 것을 당연하죠, 그건 광고주가 대세다. 이미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광고주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요. 네. 두 번째는 네.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컨텐츠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데 네. 자, 너 돈을 내고 볼래? 아니면은 10초에서 15초 광고 보고 볼래?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98%가 네. 광고를 보고 공짜로 네. 컨텐츠를 보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컨텐츠가 정말 좋다라면 한다면은 네. 뭐 광고에 대한 어떤 거부감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도 역시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네네. 저 집에서도 그 크롬캐스트 연결해서 유튜브를 그렇게 썼어? 저 옛날 처음 나오서 샀어요. 근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에듀 플러스 제가 쓰고 있는데 거기 되더라고요. 되죠. 괜히 샀어. 아무튼간에 아무튼 뭐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광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제는.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인데 유튜브에 딱 들어가시면은 바로 메인에 걸리는 광고잖아요. 네. 그게 하루에 9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래저래 뭐 동영상 광고가 올해부터 확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 나스미디어의 경우에는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뭐 올해 상반기 올라갔던 것처럼 하늘게 탕탕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죠. 네, 천천히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가 싸요. 네. 저도 그 부분은 저도 한때 엄청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싸다는 건 저도 인정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모신 우리 김성훈 과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는 한 2개 정도 이슈 잡고 오늘도 계속 특집에서 2016년 증시 대특집 계속하겠는데 저는 여기에 좀 관심 많은데 CU 있잖아요. CU. 네네. CU
예? CU. 백종원 아저씨랑 손잡고 신선 편의점 도시락 선보인다며. 이것 좀 해주세요. 네, 이것도 그건 예, 해드릴 텐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딴 것부터 해줘? 예, GS하고 이제 CU가 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편의점에서 대부분이 이제 뭐 위드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 GS하고 CU가 있는데 CU가 확실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U는 무점포로 운영되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오프라인 금융에 초점을 맞춘 멀티생활 공간 서비스 인터넷 은행 전용 편의점 모델을 공개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미 CU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운영이 되고 있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CU 편의점에 가게 되면은 그 ATM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BGF 그 캐시넷을 통해 1만 대의 CD ATM기를 일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인프라가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프라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멀티미디어 생활 그런 공간에 대한 편의점에 대한 쪽이 등장하게 되면 네. 일단 가게 되더라도 은행 있는 곳에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CU가 그동안에 이제 GS25냐 뭐 CU냐 그냥 가는데 이제는 편의점도 선택해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인터넷 은행 인터파크 홀딩스 쪽에 대한 쪽이 선정이 된다라면 CU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의점 경쟁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앞서갈 수 있는 그렇죠. 앞서는 그런 거죠. 이제 모멘텀에 대한 쪽을 좀 마련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실명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네네.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큰 이슈에 대한 쪽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재미있는 거는 또 이제 그 백종원 씨가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이제 도시락 신선 편의점 도시락 요즘에 뭐 해리 도시락 뭐 해리 7찬 뭐 이런 그렇죠. 그게 아니라 편의점 신선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대 천왕 등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요리 팁과 만능 소스 등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백종원 씨가 만능 소스. MOU, 그러니까 지금 CU하고 MOU를 체결하고 함께 관련 상품 개발에 집중해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4개월간의 상품을 개발하고 도시락, 주먹밥, 김밥 등 간편식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U가 그동안에 CJ랑 안 하고 치사하게. 그동안에 이제 그 돈 주는 쪽이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월 출시한 국민 9찬 밥상. 그죠? 9찬은 좀 많던데. 7찬 정도가 적당하던데. 그래서 집밥 컨셉의 신선 먹거리가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먹어봤어요? 먹어봤습니다. 한번 먹어봤는데 9찬은 좀 많은 것 같고 7찬이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7찬? 네네. 반찬 7개?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역시 CU가 확실히 좀 앞서가는. 그러니까 지금 뭐 BGF 그 GS에 대비해서 앞서갈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쪽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편의점에 대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쪽을 봐야 된다라면 GS보다는 이제 BGF 리테일이 확실히 좀 더 좋은 모멘텀들을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 아무 중립자니까 옮겼다도 아무 상관없어. 상관은 없죠. 옮겼다? 네네. 바꿔놓을까? 지금 바로? 네, 바꾸십시오. 생각해보고 네. 바꾸겠고요. 이게 딴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 백종원 이 아저씨가 대박이에요. 네네. 진짜 대박이에요. 예. 저는 이런 얘기하면 다 진짜 들은 얘기인데요. 또 저 잘 아는 지인이 둔촌동 있죠? 둔촌동. 네. 둔촌동이 아니라 여기 가까운데 등촌동. 등촌동. 예, 등촌동에 GS 아파트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 아는 브랜드 있는 부대찌개래요. 근데 뭐 송탄 이런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아니요 네. 그냥 그 송탄은 아니고 그냥 보통 이름 있는 부대찌개 네. 체인을 하죠. 아, 놀부? 뭐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해. 네. 둔촌동에서요. 또. 네. 등촌동 거기에 네. GS 아파트 거기 큰 단지 있어 나름이요. 네. 근데 가양동이네 정확하게. 가양동에 사는데 안녕하세요. 제 이제 섬전 해주고 네. 하는데 한 3주 동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왜 안 나왔겠어요? 소세지를 먹으면 안 된다 안 그랬잖아요. 된다면서. 네. 박살 난 거예요. 요리 그 3대 천왕에서 부대찌개 하고 나서 대박 났나? 그게 주말에 했나 보죠? 네. 엊그저께 갑자기 SNS 날렸어. 서글프대? 그렇게 3주 동안 8일을 했는데 점심 때부터 바글바글 해갖고 네. 정말 돈은 벌었는데 서글프더라는 거야 서글퍼. 그 3대 그 3명 뭐 누가 나서 이거 경연했다며 네네. 부대찌개 갖고. 진짜 거기 보게 되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주말에 네. 애기를 저희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햄이 있거든요. 어. 저는 우유 들어가면 못 먹으니까. 직접 계란이랑. 만들었어 그래서? 아니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걸 팔아요. 어디서 파냐면 CJ 프레시웨이가 그런 제품을 많이 팔아. 네. 제가 그래서 CJ 프레시웨이를 좋아해요. 자기 얘기 듣고 CJ 프레스 몇 번 얘기했다가 주간 박살났어. 그랬어요? 책임져 이 사람아. 요즘에 안 가서 그런가? 박살났어 주가. 올라오네 낙폭과대. 에이. 할 네네. 것도 없지. 그다음 네네. 떨어진 걸 생각해. 그렇게 하니까 방송을 그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야. 올라왔네. 욕을 먹는 거야.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지금은 올라왔네. 이 사람이 오른 것 같고. 네네. 그건 안 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네네. 잘못됐다 그래야 돼 무조건. 네. 네.
근데 하여튼 지금 하여튼 그 서글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뭐 백조- 서글퍼 잘 되면 좋지 뭐. 아니야 서글프대. 왜냐면 왜요? 그동안 안 되는데 텔레비 한번 나왔다고 이게 또 며칠이나 갈까? 그게 미디어의 힘이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추세를 돌렸잖아. 하여튼 네. 옮겨 타야 될 것 같아. 네네. BS? BGF. 네. 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부터 나름 특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오늘 제일 눈에 가는 게 뭐예요? 레포트가 워낙 좋은 것들이 워낙 많은데. 스몰캡 쪽들을 한번 해볼까요? 스몰캡. 네네. 아, 좋아요. 어느 증권사야? 잠시만요. 이거 제가 지금 접속을 해야 되는데 네. 인터넷이 느려서 접속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 그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인덱스 랠리에 대한 부분은 그 윗방향으로 대부분 안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2150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신한금융정보는 좀 2300 얘기하니까 아니, 볼게 없는 뭐 1300, 1200도 아니고 여기서 2150 가자고 또 떨어지면 주식하기. 1700. 그러니까요. 위아래로 뭐 15%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네. 썩 매력적이지 않은 네. 이제 그런 지수 차원에서 산 거는 뭐 상황이거든요.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1800 깨지면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돈 까놓고 들고 얘기해도. 있다가 그냥 네. 하면 딱 그 사라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런 쪽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스몰캡에 대한 쪽이 좋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 뭐 모멘텀 있건 뭐가 예. 됐건 그런 거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 매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보려면요. 스몰캡에 대한 쪽 이제 보고서가 이제 나와서 네. 지금 한번 NH투자증권 건데 NH 투자증권.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NH가 원래 스몰캡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만족형 산업이 뜬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NH가 강하긴 강한데 네, 다 지나간 얘기 하는데 네. 큰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쳤는데 그래도 뭐 탐방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거죠. 그건 뭐 그 개인적 예전 일탈로 사람이 큰지 좀 안 좋은 일이 예, 있었어. 뭐 개인적 일탈로 그거는 보고요. NH 투자증권이 원래 이제 보고서 잘 쓰니까 뭐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몰캡 투자 아이디어에서 보게 되면 나는 인정 못해. 나는 키움이 최고라고 봐. 키움이 키움을 쫓아갈 수가 없어 스몰 TV. 그거는 원래 최고니까. 왜냐면 여기 그 누구죠? 최용수 팀장? 네네. 저 있죠. 네네. 이름이 뭐야? 몰라요. 혹시 피디님 확인해. 최용수인가? 뭐 이제 네네. 아니 저 엔터테인먼트 하는 친구 게임하고. 장영수. 장영수. 네네. 장영수 이사. 이사? 예, 예. 이사님이야? 이사님이죠 이제. 부장님이래. 이사 부장인지 부장님인지 하여튼. 이상하다. 하여튼 이사였는데. 장영수님 네네. 최고입니다 최고. 네네. 이쪽 그 스몰캡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최고의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고.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친구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좀. 네. 예. 많이 놓쳤어 요즘에. 예? 요즘에 많이 놓쳤어. 우리에서 떠나가고 잘 되는 애 본 적이 없다. 왜 다 잘 냈잖아요. 뭐 김지현 애널리스트도 한미약품 그 커버하던 김지현 애널리스트도 나갔고. 어디 가셨어? 예. 그다음에 어디로 가셨어? 뭐 딴 데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우리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도 어디 가고. 마영님이 계시는 뭐 걱정이야. 그렇죠. 네. 네. 우리를 안 와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NH의 이제 그 스몰캡 투자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자기 만족형 산업이 뜬다. 폼이네, 폼이. 라는 거죠. 폼이 나를 위한 산업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그런 소비에 대한 쪽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네. 그 위안적 소비, 자기를 가꾸는 거죠. 그러니까 휴메딕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휴메딕스가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랜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포켓 관련주들, 손오공, 이번 할아버지도 터닝 맥카드, 할머니도 터닝 맥카드, 고모도 터닝 맥카드, 고모부도 터닝 맥카드, 엄마도 터닝 맥카드, 아빠도 터닝 큰 맥카드. 아드님 얘기야, 지금? 네. 몇 개나 있는데, 지금? 지금 8개인가 있는데 또 사야 돼요. 그 7개, 8개 팔고 사죠, 그럼. 팔고 살 수는 없죠. 이미 다 뽀셔져갖고 벌써 2개 AS 보내고. AS가 왔는데 한 달. 근데 도대체 손오공 왜 돈 못 버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누군가 벌고 있겠지. 네, 정상 JLS, 인포마크. 이 인포마크도 지금 왜 이게 뭐냐면 아니, 깜짝아. 정상 그게 왜 들어가? 교육이죠. 너도 시키고 얘도 시키고 정상 JLS. 전 딜싸는 게 아니지만 네. 자제 좋은데 그 자제분 있잖아요. 네. 정상 어학은 보내지 마. 네네. 네. 나는 거기 안 맞아. 저는 뭐 공부를 굳이 그렇게 열심히 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갔다가 하루 네. 갔다가 그만뒀어. 아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면 근데 공부 빡세게 시키는 사람 하시면 괜찮죠.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우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안 보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정상 LS는 그런 관계로 아예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
얘를 빨갛게 해갖고 아니 몰라 이거 개인 선호야. 주가는 좋을지 난 주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삭제. 학부모 입장에서 난 별로다는 얘기지. 삭제했습니다. 오 좋은 기능. 삭제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재밌는 게 근데 100%가 너무 많네. 인포마크. 어. 인포마크는 이 키즈폰이거든요. 근데 인포마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전 세계 1, 2대 통신사하고 다 키즈폰? 지금, 네네. 애들 거? 네네. 그 뭐 키티 마크 그런 거. 아니 그 이제 전화기로 해갖고 그래. 애들 위치 파악하고 전화하고. 그래 근데 그런 거 애들 쓰는 거 아니? 손목에. 손목에 예. 키티 그린 거를 예,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키티 그 그림 인포마크에 대한 부분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 YG 플러스가 들어가. 아 근데 NH 투자할 거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아프리카. 벌써 6개 중에 2개가 100%짜리인데 이 빠져갖고 이것들이 빠져서. 예. 그거 아닌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종목부터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아, 그건 좋죠. 자기 위안적 소비가 뜨고 있다라는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고요. 피부와 이제 화장품 미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기 과시형 소비 트렌드 이런 쪽에 대한 트렌드가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티에이징 시장에 대한 쪽이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요즘 그래서 12살짜리부터 안티에이징 쓰잖아. 예, 뭐 필러부터 시작해서 보톡스, 필러, 그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보톡스 맞으러 가야 되는데.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거 보십시오, 보톡스. 잘래? 보톡스는 저는 필요 없고요. 아, 무슨 적이야? 자기도 가야 돼. 저는 보톡스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무슨 소리야? 자기 저는 전혀. 어디 가면 자기랑 나랑 같은 나이를 본다는 거 노령화로 봐도 보톡스를 맞아야 될 때는 없어. 전체적으로 늙었을 뿐이야. 노쇠했을 뿐이야. 같이 가면 다 나와. 예. 네.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한 매출에 대한 쪽인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휴메딕스도 또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엘러간 거 주비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근데 이쪽 휴메딕스도 이쪽 분류돼 갖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주요 기업에는 뭐 LG생활과학, 메디톡스, 중해제약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만 탑픽을 일단 휴메딕스에 대한 쪽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아, 여기서 잠깐만요. 네. 혹시 이거 어떻게 보는 분 혹시 아직도 모르시면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창 들어가셔서요. 한국경제 한경 한칸 띄고 컨센서스라고 한글 치시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소통하는 방송.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돈 얼마 써봤겠어요. 네. 그라인더님이 아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한 분이 코멘트 해줄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이 힘이 나죠. 정상어학은 엄마들이 숙제 봐주느라 더 바쁘네요. 엄청 스파르타 하루에 단어 100개씩 이거거든. 이제 믿으시면 되잖아요. 네네. 학원 업적에 보면은요. 특히 저희 동서가 대치동에서 평생 30년째 학원 하시고 네. 요번에 잘 돼갖고 대전에 분점까지 차리신다는. 오. 진짜 그게 된다는 거야. 내가 말한 거 네네. 그거. 네,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다음 업체 이제 바이오랜드인데요. 바이오랜드는 아모레퍼시픽 연구원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바로 바이오랜드입니다. 그걸 얘기했잖아요. 예, 어, 그래서 뭔가 이제 있다고. 이쪽 같은 경우가 화장품 원료 쪽들 이쪽을 보고 있는데 바이오랜드에 또 약점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될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보게 되면 자기 만족형 열려라 A 포켓 이신데 네. 이거 엄마 아빠 할머니 이모 외할머니 엄마 외할아버지 삼촌 할아버지 계속해서 손오공 그다음에 근데 손오공은 돈을 못 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저는 보기에는 인포마크 키즈폰 준 이 부분에 대한 쪽이 좀 상당히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제 키즈 산업에 대한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터닝메카드 있는 거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다 밑으로- 있어? 네, 중박 헬로카봇도 있고요. 저것도 있죠 집에. 네, 요거를 아기를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폰. 참고로 보시고 저는 그 애들 잘 안 찰라 그러죠. 네. 잘 안 찰라. 왜냐면 조금만 애들 지나면 진짜 핸드폰을 타고 갖고 다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고 모바일 라우터 쪽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모바일 라우터? 네네 모바일 라우터 그것도 뭔 얘기야? 요게 지금 근데 핵심입니다. 2부 해서 해야 되겠는데? 넘어가서 엔터테인먼트는 2부에서 하도록 2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2부. 오늘 또 1부, 2부에 연장하는데요. 2부에 또 안 들으시면 손해라는 거죠? 네. 그죠? 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A부인데요. 1부도 앞서 1부 시간에 다 끝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럼 맞춰 좀 하고 우리 또 네, 특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앞에서 이제 터닝 메카드 이쪽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 인포마크는 모바일 라우터. 네. 요 시장에 그 대한 모바일 라우터가 뭐야? 그 라우터 있잖아요. 에그 같은 거.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 아니면 말씀드리는 IP 거예요. 타임 얘기하는 거야? 뭐 그런 거예요. IP타임 말고. IP타임도 뭐 그런 거 만들 수 있겠지만, 네. SKT LTE 라우터 시장에. LTE 라우터, 그거 그거. 라우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쪽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뉴 엔터테인먼트, 문화적 소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컨텐츠에 대한 지출 비용에 대한 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쭉 보는데 SM은 다르다, SM은 다르다, SM은 다르다. 그다음에 YG, 여기 FNC를 넣었어요. 어느 FNC. 증권이니? NH 투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감을 잡는 거지.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군대 가래가 없다. 군대 가래가 없다. 이거 엄청 큰 거야.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여기 J 컨텐츠리가 없어. J 콘텐츠는 여기 네. 안에 나올 범주가 아니죠. 네, 이건 네. 미디어로 분지하는 게 많고요. 네. 미디어 쪽으로 이거는 다크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콘텐츠는 뭐냐면 다크호스. 이 화장품 사업이 잘 되고 뭐 외식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본 바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2014년하고 15년에서 나타나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프랑스하고 미국, 영국 그 화장품 시장의 그 화장품의 수입액이 중국에서 확 줄었어요. 네. 근데 한국산하고 중국 로컬 업체만 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왜,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산도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었을까에 대한 부분은 한류에 대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네. 뭔지 아세요? 뭡니까? 처음에는요, 우리나라도 네. 화장품 보면 다 랑콤이라 이런 거 썼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보면 아시아 걸 쓰죠. 네네. 피부톤이 맞는다 그래서. 네. 그게 커요. 네, 진짜 큽니다. 그래서 네. 일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K-뷰티가 네. 중동이나 중남미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거는 중국만큼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피부톤이 다르기 때문에. 네. 왜냐면 특히 아시아 쪽은 기본적으로 미백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미백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이런 데 미백 그렇게 관심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태국은 관심 있죠. 아니 그러니까 아시아 쪽은 막는데 네네. 일부에서 지금 중남미다 중동이 제2의 K-뷰티 붐이다는데 네네. 그거는 뭐 심하다 얘기하는 거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 있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아니다요. 또 아프리카 TV들 또 마지막에 넣었는데 MCN 채널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아프리카까지 해서 NH투자증권 스몰캡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특집, 네. 내일까지 해서 특집 일단 마무리되죠. 네네. 하여튼 다시 한번 계속 일단은 나온 계속 대로? 보고서가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어저께 못 보신 어저께는 우리가 삼성의 보이스 네네. 목소리 보이스 그 사실 그 목소리 아닌데 줄임말의 보이스거든요. 네. 어저께 못 보시면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뭐 부여대를 통해서 보건 어쨌든 스몰캡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신한금융 스몰캡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 네네. KDB의 그게 괜찮던데요. KDB? 그 친구가 똑똑해요. 네네. 네. 저는 뭐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똑똑해요. 그래서 네. 그 친구도 있으면 뭐 봐주시고요. 또 하나의 우리가 목요일 오늘과 내일 이 시간 2부의 특집으로 또 구성했습니다. 연말 쇼핑 어떤 건지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뒤에도 쫙 나오는데요. 이거 깔끔하게 나오네요. 블랙 프라이데이 완전 정복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장우석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엔 2번 연속으로 딴 얘기부터 하다가 직접 소개를 못 해갖고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에티켓이 없는 친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잖아요, 전문가님. 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좋다 이거야. 물건 살라 그러는데 네. 살라 그러면 페이펠이 있어야 될지 아니면 아마존에 가입해야 될지 뭐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니? 예, 그렇습니다. 계좌가 어떻게 만든 이해부터 좀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거 그렇습니다. 준비됐어요? 예, 준비됐는데요. 예. 뭘 얘기하든 간에 결론적으로 계좌를 못 만들면 이게 꽝이에요, 꽝. 꽝이기 꽝이죠. 때문에 네. 계좌 만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오랫동안 하고 또 말씀을 드려도 네. 나중에 가면 계좌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돈을 어떻게 환전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저희 그 키움에서 네. 미국 계좌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걔가 예. 3개월째 부탁한 거 드디어 해주시네. 예,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요. 보통 다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위탁 계좌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럼요. 국내 주식을 할 수 있는 계좌가 준비됐다고 가정하고 전 없는데. 없으세요? 저 네, 없어요. 없으시면 일단 다 잘 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계좌가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보시게 되면 키움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로그인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해외 주식의 메뉴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메뉴를 누르시고
온라인 업무를 누르시게 되면 쭉 이렇게 보이거든요. 메뉴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이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온라인 해외증권 계좌 개설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 계좌가 떴죠. 이건 제 계좌인데요. 떴고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 치시게 되면 수많은 약간의 일단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약간은 다 누르시면 수많은 동의. 예, 계좌가 하나 딱 만들어집니다. 그냥 뭐 별도로 은행에 가시면 저희 오실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위탁 계좌를 파생적으로 종합 위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내야 된다는 위탁이 하나 얘기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요거 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만약에 뭐 약간 다 읽으신다고 그러면 좀 걸리시겠지만 해외증 관련해서 약간은 안 읽고 좀 대충 넘어가시면 한 5분 정도면 계좌가 하나 만들어진다 해서 계좌번호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는 위탁 계좌가 없다. 새롭게 한번 해외 계좌를 만들고 싶다. 지금 이제 앵커님 같이 뭐 전혀 없다 나는. 그래서 바로 만드시고 싶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협에 가시면 그 국내 계좌, 위탁 계좌 없이 바로 우체국에서 안 되네? 우체국 안 됩니다. 우리 장모님 못 만드는 거. 예, 말리부에는 우체국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단 뭐 전 은행에 가서 위탁 계좌 만드시고 해외 계좌를 파생적으로 만드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 그런 게 없을 때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이 5개 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는 부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여라도 제 얼굴을 본다든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키움증권에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오시면 당연히 여기서도 계좌 개설이 됩니다. 2층에 있습니다. 예, 2층에 있고요. 오시면 제가 미팅을 신청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다른 분하고 이제 저희 고객은 아닙니다만 타사에 있는 그 거액 고객하고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상담을 해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에 상담이 가능하다. 왜 불법이야? 산업환란 얘기만 안 하면 사실 뭐 합법적인 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왜 그 이유가 좀 재밌는데요. 이제 그분이 오셔갖고 나는 이제 그 알리바바 주식에 관심이 있다 말씀하셔갖고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오시게 되면 저도 만날 수 있고 여기서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사람이 좀 오셔갖고 다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그 계좌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돈을 환전하는 과정이 있는데 환전은 HTS에서는 3130번 화면에서 환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요? 3130번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3130. 3130.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진짜 들어가네. 예, 환전이 되고요. 전신한 기준으로 환전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신한 기준으로요? 예, 전신한 기준. 이거 하고 나서 내가 달러를 때. 찾을 수도 있어요? 찾을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만약에 내가 나는 달러가 많다. 보유하고 있다. 그럼 달러를 직접 보내시고 나서 거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래가 끝나시고 나서 나는 이 달러를 꺼내가고 싶다. 환전 없이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 좋은데. 예, 그래서 혹여라도 진짜요? 혹여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거액 자산가라서 은행 가면 나는 환전이 정말 좋은 스프레드로 바꿀 수 있어 라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일단 소액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거는 외화 환전 신청 이용 3130번에서 환전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그 은행 업무 마감이 끝나버리면 오늘 밤에 꼭 주식을 사야 되는데 환전이 안 돼 있으면 주식을 못 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키움에서는 밤 11시 50분까지 가한전이라고 해서요. 일단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더 여유 있게 환전해서 다음날 정산하는. 그래서 일단 밤 11시 50분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열려도요. 키움에서 그건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예,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좋으네요. 정말 꼭 사야겠다 오늘 하나 두 쪽이라도 그러면 가한전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자기 위탁 계좌에 현금으로 바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 계좌에서 일단 원화가 일도 들어와야겠죠. 예, 이쪽으로 돈이 들어와야 돼. 원화가 당연히 들어와야지 환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전까지 끝내실 수 있는 그런 HTS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해외 주식 온라인 업무 화면에서요. 외화 환전 신청이라고 똑같은 화면인데 일단 이거는 그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신한 기준으로 해서 환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환전까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딱 한 가지 남은 거 뭐냐면 영문 W를 다운 받아서 매매 준비하면 되고요. 밤 11시 반에 저희 방에 들어오셔갖고 종목에 대한 부분을 일단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매매 영문 W 따로 또 받는 거예요? 예, 영문 W가 따로 있습니다. 영문 W 야간에 월드. 야간에 이제 같이 묶여 있는데요. 야간에 할 수 있는 뭐 선물이라든지 이쪽과 묶여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원래 국내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국내 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문 W라는 별도의 또 HT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 받으시면 매매하시는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부분 사실 이제 오늘 뭐 블랙 프라이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그 전에 한번 또 리테일러라고 얘기하는 미국에 있는 백화점 그다음에 오프라인 할인 매장들 다 뭐 읊어드렸거든요. 설명드렸는데 한 2주 됐었나요? 3주 정도 안 계실 때. 없을 때? 우리 코너에서 한 건 맞고? 아니, 한번 쭉
예. 그때 뭐 어디 뭐 타깃이나 노드스트롬 이런 거 예, 말씀하시는 예, 노드스트롬이나 뭐 노드스트롬 주가 박살났잖아. 예, 박살났죠. 아 근데 궁금한 게 예. 미국은 공매도가 허용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매도 그 계좌에서 공매도도 할 수 있나요? 공매도는요. 네네. 그 한국의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공매도가 막혀 있습니다. 아이, 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참고할 뿐 네. 매매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살 수 있어요. 아쉽다. 옵션도 불가합니다. 옵션도 불가하고요. 또 한 가지. 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네네. 네,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다 치면서 프리마켓에 참가할 수 있지만 애프터마켓도 참여가 안 되고요. 이런 다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불리한 입장이 있지만 그래도 입장이 있지만 종목을 보면 장우석 전문가님 종목을 보면 뭐 그런 거 다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 뭐하러 생각하니 그런 걸? 머리 그러니까. 아프게? 다 알려주시는데? 아, 다 알려주고 종목들이 다 좋아. 난 오늘 궁금한 거 다 해결냈어. 네. 이게 궁금했거든. 네네. 이게 3130 이거 하나로 다 된다는 게 너무 좋네. 예, 그래서 보통 아직 뭐 미국 주식 관심 없으신 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그 미국 시장 밤에까지 야간까지 환전이 강환전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좋은 유리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업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오늘 밤에 정말 사고 싶은 주식이 딱 생겼는데 못 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가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늦게까지 이제 환전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사실 타사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라고 형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종합 계좌가 이거 하나 만들면 이것도 되고 후광도 되고 한꺼번에 다 되는 거예요? 해외 계좌는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이야. 대박이네. 정말 대박이네. 주로 이제 대박이네, 그 대박. 저희 쪽 정형한 분들은요 대부분 다 이제 한국 주식이든지 중국 주식 같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미국만 하시는 요거 분들- 하고 이제 한번 하고 영업부에서 이제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그 장우석 전문가님 하려면 키워드부터 신청을 해야 되잖아. 예 키워드 신청해야 합니다. 그 화면은 안 준비됐어? 그거는 이제 뭐 그거는 그 키워드림 전문가 이용하는 화면은 준비 안 했는데요. 예, 근데 다음 주에 그거는 또 다음에 준비할까요? 어쨌거나 예. 아니 그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림 쪽 메뉴에 들어오시면 워낙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해외 주식 하시는 특히 미국 주식은 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얼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지. 그걸 어떻게 알려줘야지. 장우석 전문가님을 아니,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걸 빼먹으셨네. 제일 중요한 거를. 내일 나오기 때문에 뭐 내일 네.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예, 다시 다시 처음부터. 설명. 좀 더 다시 말죠.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어쨌거나 이제 블랙 프라이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미국의 있던 그 뭐랄까 트렌드가 반드시 꼭 그 블랙 프라이데이만 꼭 사야 되느냐 물건들을 미리 준비하면 안 네. 되냐 해서 사실상 이제 리테일러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전에 일단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주가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뭐 아시는 네. 바처럼 노드스트롬이라든지 아니 월마트가 이제 가장 크게 많이 떨어지면서 네. 오죽하면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았겠습니까? 그래서 워낙 안 파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관련해서 뭐 콜스라든지 뭐 제이스펜이라든지 그다음에 메이시스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백화점들은 거의 주가가 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유라고 얘기를 들면 뭐 어쨌거나 이제 그 온라인 쪽에 이커머스 쪽에 어떤 뭐 아마존을 이용한다든지 이젠 더 이상 아주 그 막 싸움이 굉장히 그 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그런 부분이 트렌드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일단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쨌거나 이제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리테일러를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인 기업은 내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요, 일단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이 땡스기빙데이죠, 추수감사절.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휴장입니다. 미국 휴장이고요. 내일이 일단은 금요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이고요. 내일부터 해서 좀 있으면 이제 그 12월 때 넘어가면 산타가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다음에 연말 연초가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가장 큰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쇼핑 관련 1년 매출이 보통 한 80% 정도가 이 기간에 만들어진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는요, 혹시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야, 블랙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냐, 블랙 먼데이라든지.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1987년에 10월 19일 날 다우지수가 22% 폭락한 검은 월요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검은 블랙이란 말이 상당히 안 좋게 좀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또 1929년에 10월 24일 날 대공황이 오면서 그때도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이제 검은 화요일. 그래서 일단 블랙이라고 얘기하면 블랙 프라이데이도 굉장히 안 좋은 듯한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상 그렇진 않다. 그래서 원래 블랙 먼데이에서 블랙은 흑자의 뜻이고요. 성장하고 번영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적자라고 얘기하습니다. 적자. 레드의 의미죠. 그래서 검은색은 좋은 뜻이고요. 일단 적자는 나쁜 뜻이다. 빨간색은. 그래서 여기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좋은 뜻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그 오프라인 할인 매장에서의 그 난동들은 뭐 유튜브라든지 보시면 관련 동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콜스 백화점에서 차량 절도범과 경찰서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월마트에서 주차 시비로 일부 고객 등 간에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요. 2011년 LA 월마트에서는 60% 할인 생산 중이던 이제 닌텐도 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막 모여드는데 그중 한 명이 그 군중들을 향해서 호신용 가스를 분사하는 바람에 아비 규환을 바뀌었던 이 관련한 동영상이 있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질서하고 폭동이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2010년도에도 세크라멘토 월마트에서 새벽 05시 30분이죠. 새벽부터 개장을 기다리던 군중들이 무질서로 공포능력이 투입됐던 상황도 있었고요. 또 2009년에 캘리포니아 월마트에서 무질서한 군중에 경찰을 투입하고 몇 시간 만에 폐점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네. 2008년은 월마트에서 2,000명의 군중이 무질서로 출입문이 부서지고 이때 이제 임산부와 몇몇 쇼핑객들이 압사 사고로 해서 한 명이 죽고요. 여러 명이 다쳤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쉽게 얘기해서 2013년까지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왜냐하면 이제 그 앞에 문이 딱 열리기 전에 이번에도 K마트는 새벽 05시에 문을 엽니다. 네. 문을 열게 되면 그 앞에 이제 가장 싸게 파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군중들이 이제 모여 있거든요. 근데 문을 열는 순간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면서 항상 따라다니는 이런 관련된 사건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2014년치는 없죠. 2014년치도 없고 올해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거나 줄어들거나 아마 없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쇼핑의 트렌드가 이젠 더 이상 줄을 서거나 앞에서 그래서 무질서 이런 것보다는 침착하게 해서 온라인 쪽으로 하거나 이런 쪽에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2014년치는 마침 큰 사건이 없었고요. 2013년까지 2008년부터 이런 난동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사진인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쏘지 마라. 예, 굉장히 좀 섬찟한 문구죠. 왜냐하면 이 사건 이런 날이 일어나면 총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옆에 보시면 군중들이 굉장히 모여들어서 한 물건 사기 위해서 좀 무질서한 모습을 보여주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개장을 하면 백화점 한꺼번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문이 비집고 들어오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싼 물건을 서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투입되는 사건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과연 올해도 그렇게 되느냐라는 부분은 어제 마침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로 관련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위에 보시는, 앞에 보시는 그 차트가요. 오렌지 색깔이 이제 타겟이라는, 미국의 이제 거대한 오프라인 할인 매장의 주가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타겟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한 8% 정도 떨어졌고요, 올해. 그 다음에 월마트는, 제가 설명드렸죠. 한번 2주 전에. 노란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34%에 가까운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점점 아마존 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 대형 할인점들이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올해도 과연 이런 난동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타겟도 일단은 온라인 쪽, 모바일 쪽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온라인 쪽, 모바일 쪽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매장에 와서 줄을 서거나 그걸 혼란스러움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온라인 쪽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런 무질서한 부분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이제 어제 블룸버그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의 무질서 올해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주변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날이 그날 같기도 하고 좀 말씀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이 일단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래서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입니다. 오늘이죠. 휴장이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이 많이 안 노는데 그 며칠 안 노는 중에 오늘이 휴장입니다. 그리고 11월 27일 내일이죠. 그게 블랙 프라이데이고 본격적인 쇼핑 기간에 들어가고요. 시장은 반장만 열립니다. 반장만 열리고요. 반만 딱 열리죠. 그리고 2015년 11월 30일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첫 월요일 사이먼 먼데이인데 이게 뭐냐면 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약간 이제 좀 한산할 때 그 다음 주 바로 월요일 날 사이버 먼데이라는 온라인 쇼핑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그때 이제 물건을 못 산 분들은 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11월 30일이죠. 그래서 그날 이제 온라인 쇼핑하고요. 그다음에 12월 14일 날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 월요일 날은 그린 먼데이라고 해서요. 크리스마스까지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쇼핑 기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에 사이버 먼데이, 그린 먼데이까지 쇼핑이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좀 일정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2015년에 일단 그 조사했는데요. 2015년 블랙 프라이데이에 얼마 정도의 돈을 지출할 것이냐는 그 설문조사 했는데요. 가장 많이 대답한 게 30%가 대답한 게 일단 215불에서 약 한 500불 정도에 지출하겠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29%가 101불에서 한 250불 정도에 지출하겠다. 30만 원 정도까지 되겠죠. 원화로 치면. 그 다음에 한 9%가 100불 미만 정도 쓰겠다, 돈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뭐 2014년적으로 데이터가 없지만 올해는 약간 줄어든 어떤 그런 모습이라서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미국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751불 이상을 쓰는 그룹은 약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은 거는 약 한 우리나라 돈 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에 지출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501불을 쓰는 32%를 차지한 부분에 있다 성별을 좀 보니까요. 501불 이상 쓰려면 사실 이제 주도권을 어떻게 보면 남자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요. 요 기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로 보면 남자가 53%를 차지했고요. 나이는 당연히 35세 이상이 49% 차지했습니다. 일단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혹은 남성들이 보통 501불 이상 쓰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38% 발표한 1에서 250불 사이에, 그러니까 돈을 좀밖에 안 쓰는 분류죠. 요거는 보시게 되면 남성보다 여성이 좀 많았고요. 또 나이대로 보면 18세에서 24세 젊은 친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선호 아이템까지 좀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 없는 거는 또 내일 말씀드리도록 내일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아이템은요. 첫 번째는 43%가 뭡니까? 전자제품입니다. 전자제품을 가장 많이 선호했고요. 그 다음에 어페럴, 의류 관계 들은 거 26%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과 비디오 게임이 17%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가정용 기기가 6%, 그 다음에 기타가 8%를 차지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일단은 과연 이제 전자제품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 내일 말씀드릴 거지만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어떤 조사가 발표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에 어떤 연령층이 어느 정도 돈을 쓰고 또 어떤 종목을 어떤 품목을 선호하는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 좀 숟가락 얹어도 될까요? 예. 왜 이렇게 땀 흘리세요 또? 예. 긴장했나? 예, 아닙니다. 숟가락 얹는 거. 네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네. 그걸 딱 나오잖아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네 번째 목요일이거든요. 정확하게 네. 미국 시편 네 번째 목요일이 되겠는데요. 전 세계 공통일 아니다. 네.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 있잖아요. 미국, 네. 뭐 영국, 캐나다, 뭐 유럽 같은 나라이 아니다. 같은 나라 아닌가요? 땡이죠. 땡이에요. 왜냐하면 계절적인 게 있잖아요. 네. 미국 전반적으로 보면 11월 이쯤 때가 미국의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추수도가 끝내갖고 해서 추수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더 북쪽에 있는 나라 있죠. 북쪽에 있는 나라 더 빨라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10월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영국도 조금씩 뭐 다 이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이제 말씀 쭉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뭐 내일도 얘기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애플워치 사시고 싶은 혹시 사시고 싶으신 분이요. 네. 애플워치 말씀드려요. 애플워치 제일 기본형 뭐 349불인가 뭐 제일 싼 거 있어요. 사시고 싶은 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타깃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래요. 타겟 들어가면 이번에 $100짜리 타깃 상품권까지 주면서 팔아요. 그럼 100% 깎아주는 건데 그런 것들은 거의 현금같이 쓰시면 돼요. 그 타깃 상품권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 100%를 깎아주는 게 이번에 타깃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 2 올해 신형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네. 아이패드 에어 2는 우리나라에서 60만 원 정도 합니다. 기본 제일 16기가짜리가. 미국에선 $499거든요. 베스트바이가 $399. 그리고 스테이플즈라고 있죠. 우리를 네. 보면 이게 스테이플러 하는 스테이플즈인데 그 스테이플즈가 또 매장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그 브랜드인데요. 거기서는 더 깎여서 $349인가? 그래서 그건 제가 봤을 때 제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가격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없이 약 올리는 가격인데 갤럭시 S5 있죠. S6인가? 네네. 이번에 나온 게 뭐야? 갤럭시 S6. 오늘 봄에 나온 게 6야? 네, 6. S6는 T-모바일에서 거저. 거저. 18개월 계약 조건은 거저. 여태까지 한 달에 20불 정도 내야 되는데 기기값이요. 거저. 약간 우리나라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이게 또 이렇게 있고요. 하여튼 아이패드 그런 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베스트바이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그 맥북 같은 것도 아마 베스트바이가 제일 싸게 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중에서는 그리고 태블릿 보시는 분들 중에 아이패드 말고 나는 아이패드 말고 구글 쪽 좋다. 네네. 하시는 분은 9인치짜리 넥서스 9 작년에 나온 거 있거든요. 네. HTC에서 직접 만든 건데 HTC에서 이번 주말부터 해갖고요 40% 할인.
그러면 한 250불 정도에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되게 싼 거거든요. 그거는 그거 사시면 중고나라에서 팔아도 바로 가격 나옵니다. 그런 거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걸로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되죠. 워낙 많이 하니까 그거는 요즘 인기 품목이 되겠고 HTC에서 올해 최고의 스마트폰을 분류된 게 MA9이라는 게 있어요. 네. M이 그게 HTC의 플래그십인데 $699 정도 하는데요. 그거 오늘 40% 할인 들어갑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해죠. 제가 지난주에 신발 갖고 장사했는데 말이야. 300불. 신발. 아이패드 에어 2 스테이프. 아이패드 에어네요. 에어 2인 줄 알았더니. 에어 2. 에어 2인가요? 네, 이번에 세일한 거 아직 안 났어 거기요. 네, 아직 안. 에어가 지금 400불이네. 네. 에어 2 말하는 거죠. 에어 2. 네, 그래서 내일 또 마지막 내일 또 특집으로 계속 이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